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오늘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단원은 분배 법칙. 자, 이것만 잘하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연산들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면은 시기값을 구하기 위해서다 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니 2x 플러스 3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그때 x가 3이야. 그럴 때 이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고. 그럼 3을 갖다가 대입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플러스 3 해가지고 9야. 이런 식으로 그 값을 구해내는데 여기 앞에 있는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한 그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연산 실수를 하지 않는데 목표를 두고 이 단원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곱셈과 나눗셈 살펴보도록 하죠. 단원명이 왜 단항식과 다항식이냐면 이 앞에 3x라는 게 있죠? 앞에 있는 게 단항식이고 뒤에 있는 게 다항식이죠. 그 둘을 곱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있는 게 이거는 다항식이고요. 뒤에 있는 게 단항식이죠. 이처럼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 우리는 분배 법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3x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게 아니고 곱하기가 생략이 된 거죠. 곱하고 분배를 한다는 거죠. 3x 곱하기 2x 마이너스 3x 곱하기 y로구나.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면 돼요. 그럼 그 결과값은 6x 제곱 마이너스 3x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뒤에 있다고 해가지고 분배하는 게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x 곱하기 2y 더하기 5xy 곱하기 2y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y 플러스 10xy 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더라. 이걸 우리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혹은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눗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7 나누기 2가 있었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연산을 우리는 10 나누기 2 해서 5가 아닙니까?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다른 풀이로는 3 플러스 7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나누기가 뭘로 바뀌냐면 곱하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2분의 1을 쓰죠. 여기서도 연산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갈리게 되는데 첫 번째 풀이는 2분의 3 플러스 7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걸 첫 번째 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0이 되면서 똑같이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두 번째 풀이라고 한다면 곱하기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배를 합니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죠. 2분의 10이 되고 약분을 해서 5를 얻어내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해되겠니? 그렇다면 얘가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 나누기 3 플러스 7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푼다라고 한다면 2 나누기 10이잖아요. 2 곱하기 10분의 1이어서 5분의 1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연수 그대로 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거를 2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이 괄호 전체가 분모로 가서 3 플러스 7 분의 1로 간다.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 플러스 7분의 2구나 요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얘는 아까와 같이 풀어본다면 2분의 4 플러스 6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약분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2가 약분이 돼서 1이 되겠죠. 4가 약분이 돼가지고 2 여기에서 멈추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6도 약분을 해서 3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 자, 그래서 결과가 1분의 5가 되어서 5라고 쓴다.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실수를 정말 많이 한다.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한다면 2분의 4와 2분의 6으로 갈라지게 돼요. 2분의 4 더하기 2분의 6이죠. 이게 두 번째 풀이였잖아. 2가 약분이 돼가지고 여기가 4가 2가 될 거고요. 2하고 6이 약분 돼가지고 이쪽은 3이 되니까 당연히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방금 전에 배웠던, 이전에 풀었던 방법대로 한다면 4 플러스 6분의 2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얘가 약분이라는 걸 하게 된다. 아,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다 약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3이 되겠죠? 아, 그래서 5분의 1이 됩니다. 요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 맞죠? 그런데 이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보라색 풀이처럼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4 플러스 6을 2 곱하기 2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가 아니고 우리는 분배 법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분자가 그대로 2가 있으니까 얘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 5분의 1을 얻어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쫙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의 문제마다 풀이가 제각각이에요. 즉 하나만 주구장창 타지는 말자라는 게 내 주장이에요. 한 가지 풀이법으로만 풀다 보면은 살짝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풀어봐야 적절한 풀이법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춰서 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보는 학생이잖아. 그쵸?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 그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풀이를 많이 해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숫자로 이렇게 풀이를 많이 해봤지만 문자로 풀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헷갈려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난이도를 높여가 보도록 하죠. 1번 예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첫 번째 풀이법이라고 한다면 2xy분의 이렇게 괄호가 통째로 위로 올라옵니다. 6x제곱 y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근데 이대로 냅두면은 정리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야 하는데 봅시다. 약분이 뭐가 되는지. 여기 2x가 있죠. 여기도 2x가 있고요. 여기도 2x가 포함되어 있어요. 2x가 약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y분의 3xy가 될 거고요. 플러스 1 이렇게 답을 써도 된다라는 거고요. 얘를 나누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y분의 3xy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꿨더니 y가 또 약분이 되죠. 그래서 3x 플러스 y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답이 총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였고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풀이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6x제곱 y 더하기 2x가 그대로 있고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2xy분의 1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 분배를 했었죠. 이게 분배가 됐었어요. 그러면 6x제곱 y 곱하기 2xy분의 1 더하기 2x 곱하기 2xy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요.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해보죠. 여기에서는 2하고 6이 약분되고요. x 하나가 약분이 되고 y 하나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냐? 3x가 남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운데가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2가 약분이 되고 x가 약분이 되니까 똑같이 y분의 1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번거롭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여기로 쏴버립니다. 얘가 분배되지 하면서 약분하고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괜찮고요. 저것도 괜찮고요. 그때그때 풀이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제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는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이 뒤에 있는 다항식이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분모로 간다는 거예요. 5x 플러스 6xy 분의 누가 와요? 7x 제곱이 오죠. 이렇게. 그럼 약분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면요. 5x, 6xy, 7x 제곱 x가 똑같죠? 그래서 x가 하나씩 약분이 돼요. 그러면 5x 플러스 6y 분의 7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얘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분모에 다항식이 있으면 얘를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알겠니?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예제 문제에서 x가 3이고 y가 2분의 1일 때 그럼 이 값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시계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자, 이 결과값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3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y자리에 얼마가 들어와? 라고 한다면 2분의 1이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x에다가 3을 그대로 집어넣고요. y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계값이에요. 그럼 3 곱하기 3은 우리가 9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분의 1분의 1 번분수예요. 2분의 1분의 1은 무엇과 같냐? 1분의 1 했을 때 1분의 1 곱하기 2 해가지고 얘가 2가 나와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11이 나온다라는 거죠. 번분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한번 써볼게요. a분의 b 분의 c분의 d가 있었다. 그러면은 내항의 곱 bc분의 외항의 곱 ad다. 요렇게 썼었죠. 증명이라고 한다면 c분의 d 나누기 a분의 b잖아.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 c분의 d 곱하기 b분의 a여서 bc분의 ad가 나온다. 이게 증명이죠. 분수 꼴은 원래 나누기였으니까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계값을 구할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은 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식일까요? 등식일까요? 저번에 등식과 식의 차이를 내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등호가 있는 거 보아하니 등식이에요. 이게 y는 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x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만 먹으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x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 뒤에 있는 식이 y하고 관련된 식이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반대로 y는으로 정리하면 이 우변은 y가 존재하지 않고요. x와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방법을 y에 대하여 푸시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y에 대하여 풀라는 말은 y는으로 나타내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주황색 x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니? 그쵸?
x에 대하여 푸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식을 y에 대하여 풀어보도록 할게요. 3y가 넘어가요. y-3y 해놓고 마이너스 x-2가 원래 있었고요. 3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8이 넘어가서 플러스 8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어주면 y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y에 대해서 풀어준 것 뿐이에요. 그럼 얘를 x에 대하여 풀어봐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변형을 해볼까요? 2x 마이너스 3은 y다. 좌우를 바꿨죠. 2x는 y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양변에 2로 나누면 x는 2분의 y 플러스 3 또는 x는 2분의 1 곱하기 y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풀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교재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자, 이게 점을 내가 잘못 썼어요. 전개라는 뜻이 곱셈 형태의 식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전개라고 합니다.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 항에 곱한다. 자,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으면은 a가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ab 플러스 ac라고 표현하고요. 거꾸로 있어도 거꾸로 분배하면 되니까 AB 플러스 AC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 문제가 있는데요. EX를 분배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EX 제곱 마이너스 EXY 이렇게 간단하게 전개할 수 있으면 되겠죠.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라고 한다면 단항식을 뭘로 바꿔요? 그쵸. 역수로 바꾸겠죠.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꾸면서 단항식이 역수로 바뀌게 됩니다. 곱셈 형태를 바꾼 뒤 무엇을 이용해서?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단항식의 역수를 단항식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전개한다 라고 배웠어요. A 플러스 B 나누기 C가 있어요. A 플러스 B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C분의 1이 된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럼 얘가 분배가 되어서 어떻게 표현한다?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로 표현을 한다 라고 했고요. 이렇게도 표현한다. C분의 A 플러스 B로 통분한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이 파란색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A 플러스 B가 통째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나누기 C가 곱하기 C분의 1로 바뀌면서 A 플러스 B 통째로 1과 곱해서 분자로 올라가서 C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를 나눈 게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라는 거예요. 아까와 다르죠? 순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이 맞다. 파란색이 맞다. 그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주의해야 될 거.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통째로 밑으로 내려오겠죠. 왜? 곱하기로 바뀌게 되면 이게 분의 1, 한 번의 역수가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C가 되는데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기는 같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갖다 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요거 주의하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예제 문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풀이로는 9xy 플러스 6y 제곱 곱하기 3y분의 1 이렇게 쓰고요. 얘를 분배하는 거죠. 아까 한 번에 넘어가자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보라색으로 1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거 그 방법 해볼게요. 9xy 곱하기 3y분의 1 그럼 3이 약분되면서 3이 될 거고요. y 하나가 약분되니 그러면 x만 남아요. 그 다음 플러스 6y제곱 곱하기 3y분의 1을 하면 3과 6이 약분되면 2가 되고요. y 하나 약분되니 그러면 y만 남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3y분의 하면서 한 번에 올라오는 거죠. 누가? 9xy 플러스 6y제곱이 한 번에 올라오는 거야. 이거 제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렇게 요렇게 나누어지더라. 3y 분의 9xy 플러스 3y 분의 6y제곱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한번 해보죠.
3과 9가 약분되니 3, y 하나 약분되니 x, 플러스 3과 6이 약분되니 2, y 하나 약분되니 y. 이렇게 결과는 늘 언제나 같겠죠. 이해돼요? 혼합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풀어나가고요. 분배법칙 이용해서 곱셈, 나눗셈 하시면 되고요. 동류한끼리 덧셈과 뺄셈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최종 정리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드디어 나왔네요. 시계값. 주어진 시계에 문자 대신에 수를 갖다 넣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일단 식을 간단히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뭔가 복잡한 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x에다가 모든 숫자를 갖다 집어넣고 y에다가 모든 숫자를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계산해도 말리진 않겠지만 그걸 하고자 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 그쵸? 식을 먼저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식에 남아있는 문자 대신에 무엇을 갖다 넣어? 수를 갖다 집어넣자. 이때 음수를 대입하는 경우 이거 너무 중요하죠. 괄호를 묶어서 대입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밑에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x 대신에 뭐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와야 되죠. 그리고 y 대신에 뭐가 와야 돼? 2가 와야 되는 거죠. x는 지금 요거예요. 요거 이 동그라미에다가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내가 뭐 치고 있니? 괄호 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뒤에 플러스 2가 달라붙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괄호, 미리 괄호. 이렇게.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y 대신에 뭘 갖다 넣겠니? 2를 갖다 넣겠죠. 여기 y 있네요. 여기 y 있네요. y 대신에 2를 갖다 넣어. y 대신에 2를 갖다 넣어.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갖다 써야지. 여기 마이너스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 2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있죠. 아유, 글씨가 너무 작네. 보이니?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1이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게 첫 번째 괄호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 요렇게. 이게 두 번째 괄호. 첫 번째 괄호를 풀어주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괄호를 풀어주니 얼마가 나와? 얘가 0이었네. 마이너스 3에서 0을 뺐어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문자에는 반드시 수만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죠. 식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게 지금 이 설명에 대한 건데 주어진 식의 문자에 그 문자를 나타내는 다른 식을 대입하는 거. 그게 식의 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y는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x는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쵸? y에 대하여 풀었고 x에 대하여 풀었다. 그러면은 그 식들이 x 혹은 y 대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대입하는 방법은 당연히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하고요. 식에 대입할 식을 괄호로 묶어서 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이 괄호가 이렇게 쳐져서 들어가야 된다. 마치 음수처럼. 그리고 나서 분배 법칙으로 전개하고 동류한끼리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을 정리한다. 마찬가지로 정리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y가 3x 플러스 2일 때 이러한 식을 x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x에 대하여 푸시오가 아니고요. 그냥 x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거는 그 식에는 x만 존재하도록 나타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요 초록색 식에서 y가 다 사라져야 돼. 그 y가 뭔데? 얘야. 그 y가 뭔데? 얘야. 그러니까 y가 사라지고 x로 표현하세요. x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이 뜻이거든. 해보도록 하죠. y에다가 3x 플러스 2를 다 갖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도 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하고 그 이후에 y에다가 3x 플러스 2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해보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를 분배하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2x하고 마이너스 x가 동류항 정리가 되죠. x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2y가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3y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y 대신에 뭘 넣겠다는 거야? 3x 플러스 2를 넣겠다는 거야.
반드시 괄호를 하고 3x 플러스 2를 넣겠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건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x끼리 동류항 정리 마이너스 8x, 상수항 동류항 정리 마이너스 3. 이러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x의 식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식의 변형 y에 대하여 푸시오 라고 한다면 y는 x로 표현된 식을 말하는 거고요. x에 대하여 푸시오라고 하면 x는 y로 표현된 식이라고 했었어요. 자, 다음 등식을 x는 y는 형태로 각각 바꾸어라 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5가 분배되면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y 거기에 플러스 1는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x에 대하여 풀어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하여 풀기 위해 6x가 2항이 되겠죠? 그럼 y와 상수는 모두 오른쪽 우변으로 넘겨줍시다. 그럼 좌변이 마이너스 5x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6x가 2항이 됐으니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변은 2y 마이너스 6은 원래 있었고요.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이 2항이 됐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x는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11로 나누면 x는 부호가 바뀌어요. 11분의 8y 플러스 7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식에서 연달아서 y에 대하여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7이 또 2항이 돼요.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11x 플러스 7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어 주자. 그럼 y는 마이너스 8 분의 마이너스 11x 플러스 7이 될 건데 부호를 전부 다 바꿔줍시다. 그러면 8분의 11x-7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y에 대하여 푼 거예요. 이처럼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 단원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부호를 틀리지 않으려면 괄호를 반드시 쳐줘야 된다는 거를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케이?